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세명기독병원 외과 전문의 백남선입니다. 이번에 아마 저를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암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및 식습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건강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Health is everything. 건강은 모든 거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돈을 잃을 수도 있죠. 못 벌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을 잃는 거고, 그런데 명예를 잃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잃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 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및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식습관, 왜 식습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냐면은, 암의 원인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어보면은 늘 뭐 스트레스요, 어떤 사람은 담배요, 뭐 공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모든 암의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잘못된 식습관이 전체 암 발생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담배를 피우는 거, 이게 30%. 나머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식습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하면은 나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먹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학이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여기 보시면은 그 마늘이라는 거가 제일 위에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음식물 중에서 마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닌니쿠쿠사이, 그러니까 마늘 냄새 난다고 비방을 했지만 지금은 마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불란서 여행을 해도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마늘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 코로나19, 얼마 전에 뭐 사스, 얼마 전에 메르스,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덜 걸린 이유가 지금 사실은 그 마늘 음식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아무 의미도 없이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콩 음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꼭 비싼 것만이 그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음식 중에서 제일 싼 거가 이게 마늘이라든지, 쉬운 말로 하면은 제철에 나는 그 여러 가지 야채, 과일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만화를 보면은 I'm what ate, 아마 좀 영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지금 나의 건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먹은 음식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먹어왔던 습관. 그래서 이제 그 한쪽에 보면은 막 기름진 음식, 빵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뚱뚱해진다 이 말이죠. 오비즈라는 게 뚱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좀 헬시한 건강 음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 과식하지 않고 신선한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식이라는 게 지금 나의 그 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번으로 제가 마늘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늘을 하루 3 내지 6쪽,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토종 마늘이 대개 6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6쪽을 하루에 드신다면은 여러 가지 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말하는 코비드19,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병들이 덜 생겨요. 이 마늘의 효과라는 것은 박테리아, 세균도 죽이고, 우리가 곰팡이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고, 또 암이 생기게 하는 그 과정에서의 물질들을 다 이렇게 없애줘요.
그러니까 마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생활 습관 중에서 이제 식습관도 말했지만 그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걷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걷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꼭 뭐 마라톤을 하고 높은 등산에 올라가는 등산을 해야 되고 뭐 막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운동에서 제일 좋은 운동은 땀이 뽀송뽀송하게 나는 운동.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못하면 뛰지를 못하면 걷는 것 좀 씩씩하게 걷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걷는 것도 팔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식 곡물 중에서 이 정제하지 않은 곡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하얀 쌀밥 먹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요사이는 이렇게 현미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잡곡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곡식의 껍질에도 아주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현미하고 백미의 차이는 그 현미는 백미의 껍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 그런 게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너무 다 깎아 먹으면 소위 말해서 그 각기병, 이게 아랫다리가 이렇게 붓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병도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 정제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과일 중에서도 그 껍질이라는 게 포도 있잖아요. 포도. 우리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뭐 그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주면 그 설탕만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담이지만 포도의 씨 이런 것도 정말 젊은 사람이면 씹어 먹으면 그 속에 그 껍질보다도 더 많은 영양분이 있고 암을 예방하는 그런 성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너무 정제하지 않고 먹는 게 좋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특히 야채는 제철에 나는 그 야채가 좋아요. 요새야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죠. 과일도 요새는 여러 뭐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종자를 사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키워서 먹는 그런 그 과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철에 나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거가 그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색 음식, 오색 채소, 오색 과일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그 우리가 워낙 요새는 바쁘고 뭐 잠잘 시간도 모자란다, 빨리 출근해야 된다, 뭐 일하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패스트푸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그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량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열량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심장병, 당뇨병, 뭐 이런 과체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 탄산 음료도 있는데 이 탄산 음료 이런 것은 그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콜라 속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뼈를 넣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를 넣어서 이 콜라 속에 넣으면 그게 부식돼요. 그러니까 이 탄산 음료는 가능한 한 적게 먹는 건데 우리가 또 예를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는 탄산 음료를 먹어야 뭐 제격이다, 뭐 궁합이 맞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푸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생선을 많이 먹어라. 이게 생선이라는 것은 이게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이 생선이 또 다 좋은 게 아니고 임산부는 이게 참치의 뭐 핫꽁치라든지 이런 거에는 바닷속에 여러 가지 그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염된 물질. 그러니까 뭐 이런 납성분도 많고 그런데 이 비늘이 없지만 이렇게 이 생선 속에 애기들 뇌에도 이렇게 발전에 도움을 주는 뭐 DHA라든지 EPA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거가 이 꽁치라든지 고등어 이런 것 속에 이런 그런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은 많이 먹되 또 너무 짜지 않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잡아가지고 다 너무 절여가지고 짜게 해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신선한 생선을 해서 바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금. 우리 몸에는 소금기가 있어야 우리 몸도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소금이 너무 많으면 많이 짜게 먹으면은 김치 같은 것도 옛날엔 너무 짜게 했잖아요. 이 음식을 소금에 절여야 상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미국 같은 데서도 옛날에는 가을에 추수해 가지고 뭐 겨울에 먹으려면은 소금에 절여 놨었거든요. 근데 절이는데 너무 짜게 절여 놓으면은 이런 소금이 우리 몸에서 꼭 소금이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짜게 먹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혈압도 생기고 뭐 몸이 붓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은 그 대개는 한 18g 정도를 먹었는데 요새는 많은 교육과 홍보로 해서 한 5 내지 9g 이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이게 소금은 꼭 필요한데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소금은 또 중요한 거가 위에 헬리코박테리아가 있는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위암이 생겨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 헬리코박테리아가 있는 사람은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테리아가 내시경에서 발견되면은 그 헬리코박테리아를 없애는 약을 한 3주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그리고 헬리코박테리아가 있다고 진단받으면 더 싱겁게 먹는 게 좋아요. 이 적당한 와인을 마신다. 이게 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고만 생각하지만 술이라는 것도 일종의 음식이거든요. 이게 적당히 먹으면 참 좋아요. 특히 그 술 중에서 와인, 그 중에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 와인 속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스페라트롤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먹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알코올이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요새 상당히 유행인데 지식인들이 혹은 뭐 돈 좀 어쩌다 번 사람들이 이제 소주 안 먹고 야 와인 한잔 하자 해놓고는 뭐 와인을 각 1병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많이 먹어도 2잔 이 정도 뭐 3잔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많이 먹으면 이것도 알코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 사람들이 사실은 서양이잖아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인병이 적은 이유가 이 레드 와인 적 포도주를 좀 이게 음식 때 같이 먹어요. 같이 먹는 이유가 이게 꼭 좋아서라기보다도 거기에는 물이 그렇게 석회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 대신 이렇게 와인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인 때문에 그 성인병이 적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해서 밸런스 사람들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서도 성인병이 적은 이유가 와인을 적당히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 밸런스의 그 와인 값은요, 이 물값보다 쌉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에비앙 있잖아요. 그 한 병이 휘발유 값보다 비싸요. 와인은 그거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한 병에 거기서는 2, 3천 원 하면 그 와인 갖다 2, 3만 원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와인은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고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알코올이라는 거죠. 이
커피도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발암물질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더 연구를 해보니까 커피도 많이 먹으면 발암물질이고 위도 버리고 그런데 요새는 그 2잔이 좋고 2~3잔까지는 용서해요. 2~3잔까지 먹으면 천식도 줄어들고 치매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를 먹되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커피 예민한 사람은 이거 먹으면은 잠이 안 오고 또 이런 미세 수술하는 사람 커피 많이 먹으면 손이 떨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 또 이제 골프 선수들도 이게 퍼팅을 잘 하려면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커피도 건강에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골치 아플 때 커피 먹으면 머리가 덜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커피가 이 뇌의 그 혈관을 좀 수축시켜줘요. 그러니까 머리가 덜 아파. 대신 커피를 먹으면 콩팥의 핏줄은 오히려 늘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한 잔 먹으면 소변보러 한번 가야 돼요. 저도 상당히 그 커피에 예민한데 그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라는 것은 옛날처럼 꼭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커피에도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커피에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을 줄여라. 요새는 뭐 오만 모든 남녀 불구하고 이제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뭐 병이 날 정도로 안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식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많은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특히 제일 쉬운 게 걷기예요. 이 걷기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이거 갑자기 이렇게 히프 조이 관절이 아팠었는데 그때는 야 이거 정말 걷는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실 때 많이 걸으세요. 적어도 뭐 다 아시다시피 하루 10,000보 정도 걸으면 여러 가지 노폐물도 빨리 빠지고 근육도 이게 빠지지 않고 지방질은 분해되고 많이 먹은 포도당도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이 걷는 거 물론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다 좋아요. 운동 중에서 제일 열량이 많이 드는 거가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뭐 마라톤 아니에요. 뭐 권투 아니에요. 농구 아닙니다. 제일 운동 중에서 많이 열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배드민턴이에요.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산에 가서 같이 배드민턴 동호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너무 많은 시간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라. 사실은 소금하고 똑같아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남녀의 그 성 호르몬도 안 나와요.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그 기본 골격이 되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무 높으면 이제 그 혈관이 이게 딱딱해지거나 찌꺼기 생겨요. 근데 콜레스테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이게 HDL이라고 하이 덴시티 리피드라고 있고 LDH라는 것은 LDL이라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LDL이 높으면은 그 고지혈증 약을 써야 되고 그런 그 HDL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이제 약으로도 하지만 LDL이 높지 않게 하려면은 고지방 음식들을 피하고 또 이게 LDL이 우리가 보험이 되는 게 피의 그 양이 160 이상이면은 그 LDL에 대한 약이 보험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약으로 해결하지 말고 미리 음식으로 너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먹지 말고 그리고 많이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소금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는 한데 과하면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이게 뭐 담배라고 하거나 스트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담배라는 것은 정말 그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담배 연기 속에는 화학물질이 4,8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가지 정도가 우리 몸에 해롭고 그 중에 이제 76가지가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게 정말 필요한 건데 이 정부에서 담배 그 전매 사업도 하고 환자들 보고 사람들 보고 건강하라고 이게 사실 이율배반적 약 주고 병 주고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담배를 끊으면 적어도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적금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 생긴다고요. 그리고 냄새나고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벽이 다 노래지고 뭐 이 손이 다 노리끼리 해지잖아요. 이게 담배를 끊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이게 수면은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적어도 6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아기들은 더 자야지. 그래야 쑥쑥 크거든요. 어른들은 6시간 정도 자는 게 좋은데 뭐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이 자는 것이라는 것은 몸의 피로도 없애주지만 중요한 거가 그 멜라토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새벽 2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6시간을 자면 11시에서 자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뭐 12시에 자서 뭐 오후 6시 아니 6시에 깬다는 것은 11시에 자서 5시에 깨는 것보다 그 수면의 그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12시 전에 자고 5시나 6시에 일어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자야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비타민이라는 그 비타라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민이라는 게 그 단백질인데 우리 현재 공인된 비타민의 종류는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ADFK, ADEK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고 나머지는 그 수용성 비타민인데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비타민 C, 그 B콤 이런 것들이 수용성이거든요. 이 수용성은 많이 먹어도 그게 필요한 만큼 쓰여지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지용성은 많이 먹으면 몸에 축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귤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이 손바닥이 노랗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랗게 되는 것은 그게 이제 그 귤 속에 있는 프로비타민 A라는 베타캐로틴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비타민이라는 것은 그렇게 독이 될 만큼 많이 먹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충분히 먹고 제일 좋은 소스는 사실은 자연 야채 과일이 좋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꼭 먹어야 돼요. 제일 싸고 제일 효과적인 게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타민 중에 ACE, ACE죠 영어로 ACE 이것이 이제 그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속에는 모두 항산화 비타민이 들어 있어요. 이 물을 많이 마셔라. 이 물이라는 것이 옛날엔 천대를 받았죠. 이게 뭐 그 정도는 나도 물같이 쓰겠다고 이제 뻥치는 젊은이들도 많았었는데 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포도주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 그래서 물은 어떤 인터넷 보면 뭐 아침에 물 먹지 마라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데 물은 적어도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응? 그리고 이제 비타민 13가지 중에 그 항산화 비타민 중에 비타민 A, C 중에 E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이런 셀레늄인데 셀레늄은 우리의 그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견과류. 그러니까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호두라든지 여러 가지 그 땅콩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즐겁고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해야 돼요.
이게 꽁 하고 뭐 그냥 늘 뭐지 막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푸는 게 뭐야? 결국은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왔는데 큰 페트병에 물이 한 반이 없어졌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누가 이렇게 반 물을 다 마셨냐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같이 반이 남았지만 어떻게 물이 반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생활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잘 못하지만 이 술을 뭐 회식할 때 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 마시게 되면은 이제 끝까지 술 마셔서 뭐 곤드레 만드레 뭐 졸다가 결국은 음식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오는 것보다는 적당히 딱 야 이제는 가자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는 한 곡씩 부르고 가자 그러면은 술도 빨리 깨고 폐활량도 좋아져.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좋아하는데 저도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왕년에 이런 재즈를 이렇게 그 5번이나 공연했어요. 이 뭐 부산 시민회관에서도 있고 뭐 문화일보회관에서도 있고 한전아트센터에서 재즈라는 것은 특히 요새는 뭐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랩 글을 하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 그 노래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 재즈 그 유명한 윤희정이라는 뚱뚱이 아줌마하고 제가 이 공연을 여러 번 했고 독일의 살타첼로하고도 했고 어쨌든 저는 노래는 뭐 이렇게 그냥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아주 근사하죠. 이렇게 재즈 공연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라는 게 여행이잖아요. 인생의 여행은 왕복 티켓이 없습니다. 언제 가다가 일찍 내리는 사람, 올해 100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인생이라는 큰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하세요. 그 우리 천상병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서울 상대 나왔는데 시인 귀천이라는 그런 시 마지막 그 시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행복했다고 말하리라. 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 인생이라는 것은 여행이기 때문에 그 인생 매 순간이 여행의 과정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를 할까요? 이게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이게 잘 만나면 평생 행복하게 평생 그 천생연분처럼 살 수 있는데 잘못 만나면 평생 왼수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외과 의사면서도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외과 의사면서도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암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아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일본에 가서 공부를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그 CD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책 중에 외과 수술법 이런 거보다도 이 먹는 거에 대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어떤 때는 눈도 뜰 기력도 없고 숟갈 들 그 기력도 없을 때는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씹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어 가지고 너무 오래 있으면 세균이 이렇게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것들이 다 제가 쓴 그런 책이에요.
소이 주스라는 소이라는 게 콩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콩을 갈아서 다른 거하고 맛있게 또 색깔도 예쁘게 해서 이런 소이 주스라는 책도 썼고 그 최근에는 제가 그 유방암 환자들이 그 먹으면 좋을 음식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썼습니다. 이게 제 백남선이라는 것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유방 환자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도 이런 책을 읽으면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에 와서 근처의 사람, 뭐 포항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환자 오늘도 많이 봤는데 뭐 대구, 부산, 뭐 청주, 서울에서 오셨고 광주에서도 오셨고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